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어디 부분을 배워볼 거냐면요. 대단원 3단원에 수열 파트가 있잖아요. 수열에서 첫 번째 중단원,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이렇게 나와 있는 단원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중단원 학습 점검 볼게요. 먼저 개념 정리해서 여러분 당연히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 공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등비 수열도 일반항과 합 공식을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조금 부가 설명할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는 필기를 다 했던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A, 그 다음에 B, C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등차 중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항은 양 끝에 있는 항을 더한 거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라는 게 등차 중앙이고요. 그 다음 만약에 A, B, C 순서로 등비다,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쪽 끝항의 곱과 같다라는 게 바로 등비 중앙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다 보면 꼭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A, B, C 사이에 어떤 세 가지 숫자,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세 개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어떤 항의 개수가 서로 같다면, 어, 즉 B를 중심으로 C와 A가 대칭 구조라면, 그러면 A와 B와 C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등차 중앙, 등비 중앙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A 땡땡땡 B 땡땡땡 C가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등 비수열이라고 하면 B제곱은 AC라는 걸 가지고 이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OX 퀴즈로 한번 갈게요. OX 퀴즈에서 수열이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1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때 2항이, 제2항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거짓이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열이 제5항이 1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를 대입하면 되죠. N5 대입하면 10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 14, 11, 8, 5, 2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공차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칸씩 갈 때 얼만큼씩 더해지는지 보는데 여기서는 빼기 3만큼씩 더해지고 있지. 그래서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 4,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은 공비가 2분의 1이다. 넘어갈 때 여기서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 AN은요. A 플러스 n-1 D예요. A는 첫째 항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1번은 첫째 항이 9, D가 마이너스 5니까 AN은 9 더하기 n-1 D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5n 플러스 1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 D가 2예요. 그러면 여기서 AN은 마이너스 3 플러스 n-1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2n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겠죠.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등차 수열의 합. 그러면 얘는 SN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D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N A 플러스 L. 이때 L은 마지막 항, A는 첫 번째 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S10이라고 표현할게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S10은 지금 등차 수열에서 A가 뭔지 D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여기서 A는 12, D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2분의 N이 10, N이라는 게 항의 개수예요. 총 10개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2 더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5에 24 빼기 97에 63 그러면 따라서 N은 5 곱하기 마이너스 39다 라고 풀면 되겠고요. 5 곱하기 마이너스 39는 마이너스 195예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7이고 D가 마이너스 4 플러스 4 D가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S10은 2분의 총 10개고요. 2 곱하기 A 그 다음 더하기 N-1 D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5 곱하기 마이너스 14 더하기 94 36 그럼 따라서 5 곱하기 2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100 저기 볼게요. 94 36 자 D가 4가 맞으니까 이게 맞죠. 그러면 5 20 5 20이니까 답은 110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 맞죠? 넘어갈게요. 3번으로 갑니다. 3번. 3번 보시면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AR의 N-1제곱이다. 요 공식이 떠올라야죠. 그럼 첫 번째 얘는 A가 7이고 R이 3이니까 AN은 7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A는 5, R은 2분의 1일 때 AN은 5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해야죠. 합은 SN은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근데 이제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음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져요. 그래서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식을 변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공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A는 2고요. R은 5예요. 그러면 S10은 5 빼기 1 분의 2에 5의 10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 5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만약에 4고 R이 마이너스 지금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S10은 1 빼기 이때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분모가 음수가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 빼기 R 그럼 A 1 빼기 R의 10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가 3분의 4니까 위에 있는 4랑 4가 약분되고 3이 남고요. 그 다음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10제곱은 그냥 3분의 1이 10제곱이랑 똑같으니까 3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5번. 제5항이 16, 8항이 25인 등차 수열의 제13항을 구하시오. 이게 우리 수업 중에도 선생님이 했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면 돼. A에는 A 더하기 n-1D다. 요것만 잘 생각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5항이라고 하면 A5는 첫째 항이 뭔지 모르지만 A 더하기 4D 얘가 지금 여기서 16이 되겠죠. 5항이 16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8항 A8은 A 더하기 7D야. 근데 8항이 25라 그랬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식은 두 개고 문자도 두 개이기 때문에 둘을 연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따라서 밑에서 위의 식을 만약에 빼주면 3D는 9, D는 3이 되겠죠. 그러면 대입해보면 A는 4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A에는 4 더하기 n-1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3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지금 13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13은 4 더하기 12 곱하기 3에서 4 더하기 36에서 4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6번으로 가면 두 수 -5와 2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대요. 이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뭐 숫자나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먼저 A1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5였는데 여기다가 공차가 3분의 1이니까 등차니까 3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A2는 여기서 -5 더하기 3분의 1을 두 번 한 거죠. 그럼 쭉 가서 AN이라는 것은 -5에다가 3분의 1 곱하기 n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AN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0이 몇 번째 항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n 값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n 플러스 1은 -5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에 곱하기 n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3분의 1에 n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4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3분의 1 n 빼기 3분의 14가 20이다. 그럼 양변에 3을 곱하면 n 빼기 14는 60. 따라서 n은 74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 단원, 집합 단원 그쪽에서 우리가 푼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풀었냐면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A는 3의 배수, 만약에 B가 5의 배수라고 하면 여기 교집합 부분 있잖아요. 여기 교집합 부분이 바로 C라고 하면 C는 15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구할 때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C의 원소를 두 번 더하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빼줘야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따라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가 필요하고 얘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여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3의 배수인 걸 찾으면 3의 배수인 건 첫 번째로 3, 6, 9가 아니라 무조건 두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처음이 12, 그 다음에 15, 쭉 해서 30 커져가지고 90, 93, 96 이렇게 가겠죠. 99.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합을 구하기 위해서 등차 수열인 건 알고 공차가 3,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12인 건 알아. 근데 중요한 게 뭘 모르냐면 항의 개수를 몰라요. 그래서 항의 개수를 세봐야 되는데 어떻게 세봐야 되냐면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이 방법을 제시할게요. 먼저 A 첫째 항이 12고 D가 3이니까 AN은 12 더하기 n-1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3n 플러스 9가 되겠죠. 아, 그러면 99가 되려면 n에다가 30이 들어가야 되니까 총 개수가 30개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따라서 2분의 총 30개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15 곱하기 111이 되겠죠. 그럼 15 곱하기 111을 해주면 얘는 1665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의 배수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볼게요. 5의 배수는 10부터 시작하겠죠. 10, 15, 20 해서 95까지 100이 넘어가면 세 자리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우리가 95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첫째 항 10, 그 다음에 D는 5, 그러면 AN은 여기서 BN이라고 할까요? 앞에서 AN 썼으니까 그냥 A로 쓸게요. A. 그럼 여기서는 AN, 여기서 AN은 10 더하기 그러면 두 번째 5의 배수 볼게요. 5의 배수. 5의 배수는 처음에 10부터 해서 15, 90, 95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첫째 항이 10, 공차가 5인 건 아는데 95가 몇 번째 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앞에 3의 배수 구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앞에서 AN이 3의 배수 이렇게 그 수열을 잡았기 때문에 AN을 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B를 쓸게요. B는 10, 그 다음에 D 프라임은 여기서 5가 되겠죠? 그러면 Bn은 10 더하기 n-1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n은 5n 플러스 5가 된다. 그러면 95가 되려면 20, 15, 16, 17, 18 n이 18일 때에 95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합을 구할 때에 2분의 18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계산해주면 9 곱하기 105가 되겠죠. 9 곱하기 105는 945가 돼요. 음.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의 배수 봐야 되는데요. 15의 배수. 15의 배수는 15, 30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90까지. 그럼 얘는 우리가 C라고 하면 C는 첫 번째 항이 15고요. 이제 D 점 두 개 찍을게요. D 다시는 15. 그러면 C에는 15 더하기 n-1 곱하기 15니까 15n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2분의 항의 개수는 15n이 90이 되려면 n이 6이 되면 되겠죠. 6. 그러면 따라서 6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러면 3 곱하기 105가 돼서 315가 된다. 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서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3의 배수 더하기 5의 배수 빼기 15의 배수를 해주면 돼. 즉 3의 배수에서 더하기 5의 배수 빼기 15의 배수 이렇게 해주면 3의 배수가 1665 더하기 945 빼기 315 얘를 계산을 해주면 2295가 나와요. 숫자가 좀 크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참고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8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의 합과 같은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17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번 유형은 우리가 SN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그 식에 대한 퍼즐을 맞추는 거라고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퍼즐을 어떤 방식으로 맞추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등차 수열 AN이 있다고 해요. 그때 A1은 A고 그 다음 공차가 D라고 해요. 그러면 따라서 S5는 2분의 5의 2A 플러스 4D가 되겠죠.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럼 정리를 좀 해주면 5의 A 플러스 2D가 되고 그래서 5A 플러스 10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12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2에다가 2A 플러스 11D죠. 그럼 따라서 6에 2A 플러스 11D인데 그러면 따라서 12A 플러스 66D가 돼요. 그럼 5항까지의 합이랑 12항까지의 합이 서로 같은 등차 수열의 17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러면 일단 S5랑 S10이랑 같다고 두면 되겠죠. 같다고 두면 5A 더하기 10D가 12A 더하기 66D가 돼요. 그러면 따라서 7A는 마이너스 56D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는 7, 8에 56, 마이너스 8, D가 된다. 여기까지 구했어. 그런데 선생님 A랑 D를 각각 구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 못 풀겠다. 포기할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A와 D를 모두 모르지만 이러한 관계식만 가지고도 퍼즐이 맞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러면 S17은 어떻게 생겼나 보는 거야. 그럼 2분의 17에 2A 플러스 16D가 돼요. 그럼 따라서 얘는 2분의 17에다가 자 2를 나눠주면 17에다가 A 플러스 8D가 되죠. 그럼 뭔가 심상치 않죠. 여기서 보시면 A 플러스 8D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따라서 17 곱하기 0에서 0이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A와 D의 값은 구할 수 없지만 이렇게 S17 값을 퍼즐을 잘 맞춰주면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이러한 결론이 있습니다. 9번으로 갈게요. 9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러면 SN을 가지고 AN을 구한다.
일반항과 합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A1은 S1, AN은 SN 빼기 SN-1인데 이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챙기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AN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첫 번째 습관처럼 여러분 먼저 A1부터 구하라고 했어. A1은 S1 3 더하기 1 빼기 1은 3이다.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AN은 SN 빼기 SN-1 그러면은 3n 제곱 플러스 n 빼기 1 그 다음에 빼기 3의 n-1의 제곱 더하기 n-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계산해주면 3n 제곱 플러스 n-1 빼기 3n 제곱 빼기 2n 플러스 1 더하기 n-2 그럼 한 번 더 계산해주면 3n 제곱 플러스 n 빼기 1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여기서 3n 제곱 날리고요. 그 다음에 6n에 여기 마이너스 n이랑 n 날리고 그럼 정리하면 6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되나요? 근데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죠. n에다 1 넣었을 때 그러면 a1은 4가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이 3이랑 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an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지금 위에 선생님이 이렇게 쓴 것처럼 적어줘야 돼. 그래서 a1은 3이고요. an은 6n 빼기 2예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A1, A3, A5의 합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는 3 더하기 3 들어가면 6, 3, 18 빼기 2 하면 16. 그 다음에 5 들어가면 5, 6에 30, 28이죠. 그럼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19 더하기 28이니까 47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n이 A1과 A2 이상, 그러니까 n이 2 이상일 때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10번으로 갈게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있어요. 이때 제3항이 12, 제7항이 972다. 때 AR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등비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모르는데 이렇게 일반항 그 3항과 7항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여러분 일단 등비 수열의 일반항만 생각해봐. A의 R의 n-1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써보면 A3은 AR의 제곱인데 얘가 12야. 그 다음 A7은 AR의 6제곱인데 얘가 972예요. 아, 그러면 이 두 식을 보고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우리는 R과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A7을 A3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AR의 6제곱을 AR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니까 얘는 R의 4제곱만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따라서 972를 12로 나눈 값만 알면 R제곱이 나오죠. 그럼 얘는 81이야. 아, 그러면 R은 풀마 3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조건이 R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풀마 3이 아니라 그냥 3. 왜냐하면 R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A, R의 값이잖아요. 그럼 A도 구해야겠죠. 그러면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넣을까요? 그러면 A 곱하기 3의 제곱이 12가 되니까 A는 9분의 12. 3, 3, 9, 3, 4, 12죠. 그럼 A는 3분의 4가 나와. 그럼 따라서 AR은 3분의 4 곱하기 3 해서
4다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11번 봅니다. 11번 보시면 세수 A, 3,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요. 그 다음에 1, A, B가 등비 수열이래. 이때 B 빼기 A의 값을 구하는데 A가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일단은 등차 수열인 거 가지고 먼저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등차야. 그러면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3은 2분의 A 플러스 B 따라서 A 플러스 B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1AB라고 했는데 얘가 등 B야. 자, 등 B면 얘는 A제곱은 B가 되죠. 그러면 따라서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A 플러스 B는 6, A제곱은 B 이렇게. B랑 6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식은 두 개고 우리가 문자도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이 B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A제곱은 6이 나와. 그럼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A 빼기 6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A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2면 안 되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이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A 플러스 B가 6이니까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 더하기 B 해야 6이 되려면 얘는 B는 9가 돼야겠죠. 그러면 결국 B 빼기 A는 9 빼기 3이니까 12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죠? 그럼 12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12번으로 넘어가면 등비수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지금 A1부터 A10까지, A11부터 A20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A1부터 A30까지인데요. 그럼 얘는 일단은 S10이야. 간단히 표현하면 얘가 S10이죠. S10이 등비수열이니까 R 빼기 1분의 A의 R의 10제곱 빼기 1 얘가 5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두 식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 S20이 돼요. 1항부터 20항까지 더하면 35가 되는데 그럼 따라서 얘는 이렇게 R 빼기 1분의 A의 R의 20제곱 빼기 1이 35다. 30이 아니고 3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S20에 대한 식을 인수분해하면 R의 10제곱 빼기 1, R 빼기 1 이렇게 하고 R의 10제곱 플러스 1 얘가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럼 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5랑 똑같은 놈이야. 그럼 얘는 5 곱하기 R의 10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35라는 거지. 그럼 R의 10제곱은 R의 10제곱 플러스 1은 5, 7에 35니까 7이 돼야 되고 R의 10제곱이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R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R은 10제곱이다는 6이다 까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S30이란 말이지. S30은 R 빼기 1분의 A의 R의 30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하면 R의 10제곱 빼기 1에 R의 10제곱 20제곱이죠. 20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1 R 빼기 1.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이 앞에 있는 거 묶어서 얘가 5가 나오고 그 다음 뒤에 R의 20제곱은 R의 10제곱의 제곱이니까 6, 6에 36 R의 10제곱 6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따라서 43. 그러면 5 곱하기 43 하면 21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퍼즐만 잘 맞춰주시고 대입을 잘 해주시면 충분히 여유 있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서 13번 볼게요. 13번 다음 두 학생 중에서 어느 학생이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더 많을지 구하시오. 선생님이랑 원리합계 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 풀어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노멀한 문제예요.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면 일단 소윤이부터 볼게요. 소윤이 월이율 0.6%, 그 다음에 복리, 그 다음
매월 초에 10만 원씩 24개월 그리고 24개월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표를 한번 그려보면 선생님이 항상 표를 강조하는데 여기 칸이 별로 없어서 소윤이만 표 가지고 풀어볼게요. 1월 초, 그다음에 1월 말, 2월 초 이렇게 가죠. 그러면 점점점에서 24월 말까지 볼게요. 그러면 얘는 1회 때 10만 원씩 넣어요. 10. 그 다음에 10에 1.006이 되고 쭉 가서 10에 1.006에 총 2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쭉 가서 24회 때 납입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10에 1.006에 1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얘네들을 모두 합치면 되니까 합쳤을 때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하면 되죠. 10의 1.006에서 더하기 10의 1.006 24제곱인데 그러면 얘는 1.006 빼기 1 분의 첫째 항 10의 1.006 그 다음에 1.006의 총 24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1.006의 24제곱 1.15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10.006 그 다음에 얘는 0.006 그 다음에 곱하기 1.15 빼기 1이니까 0.15 이렇게 되겠지. 그럼 따라서 위아래에 곱하기 만을 해버리면 우리가 소수점을 없앨 수 있으니까 만을 해버리면 1006 곱하기 15 그 다음에 얘는 60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1006 곱하기 5, 35, 5, 1은 5, 5, 20 그러면 얘는 3, 4 4분의 1006은 뭐가 되죠? 얘는 25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혁이 한번 원리합계 계산을 해볼게요. 원리율이 0.5%, 복리, 그 다음 매월 초 20만 원씩 12개월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 구하는 건데요. 민혁이는 표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10에 1.005, 10이 아니라 20만 원이죠, 민혁이는. 20에 1.005가 12개월 초에 넣었던 금액이 한 번 이자 붙은 거 더하기 해서 20에 1.005에다가 지금 12달, 1개월 초에 낸 거는 12달 이자가 붙겠죠,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얘는 1.005 빼기 1 분의 첫째 항 20에 1.005 그 다음 1.005에 12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해주면 0.005에다가 20 곱하기 1.005 그 다음 곱하기 0.06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아래 천을 한번 볼게요. 위아래 천을 한번 곱하면 하나 둘셋 간 20 곱하기 1005 곱하기 0.06인데 여기가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5, 4, 20이니까 4 곱하기 1005 곱하기 0.06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241.2가 나와요. 만원. 그럼 따라서 소윤이는 지금 251.5만 원 빼기 민혁이는 241.2만 원이야. 따라서 10.3만 원인데 우리가 10.3만 원이라고 안 하고 10만 3천 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소윤이가 10만 3천 원 더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어요. 14번 보시면 첫째 항이 1,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늘어뜨려 보면 1, 2, 3 해서 9, 10, 11, 12, 13 이런 자연수가 되겠죠. 19, 20, 21, 22, 23, 29, 30 이렇게 가죠.
점점점 점점점. 음. 그럼 얘는 일단은 그냥 일반항 A에는 n이 될 거고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시행에서 짝수 번째 항을 지우고 두 번째 시행에서 남은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규칙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러분이 규칙을 그냥 머릿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처럼 숫자를 쭉 늘어뜨려 놓고 규칙을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짝수 번째 항을 지웠으니까 짝수 번째 항을 처음에 지우면 이렇게 다 짝수가 지워지죠. 음. 그러면 결국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1시행 후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 거야. 1시행 후 보잖아요. 그러면은 1, 3, 5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1시행 후에 남은 수열의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여덟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정의를 할 때 A1을 이렇게 정하는 거야. A1을 1시행 후 제2항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A1은 3이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시행을 해보면 이 시행 후 남는 거는 여기서 짝수 번째를 없애면 3이 없어지면서 1, 5, 그 다음에 9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A2가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여러분이 지워가면서 찾아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만 더 해볼까? 3시행 후 그러면 얘는 1, 9 그럼 여기서 8마크 더했으니까 17 그래서 A3가 9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3, 5, 9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더하기 2 1 더하기 2의 제곱 1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규칙이 보이나요? 그럼 쭉 가서 여기서 A8은 1 더하기 2의 8제곱이죠. 그럼 1 더하기 2의 8제곱이면 256 더하기 1이니까 257이 된다. 자, 이 14번 문제가 진짜 굉장히 여러분 수열스러운 문제예요. 수열의 선생님이 규칙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직접 귀납적으로 해보면서 규칙을 발견하고 일반항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A8을 구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선생님 생각에는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5번. 15번 보시면 이제 여기서 2차 함수와 이 수열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같이 문제를 이해를 해볼게요. 두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고요. y는 x제곱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에 y축과 평행한 선분 10개를 일정 간격으로 그었대요. 그림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선분의 길이를 왼쪽부터 차례로 L1, L2 여기 있죠. 이 빨간색. 그럼 여기 길이가 L1, L2 이렇게 간다는 거. 여기가 L10이겠죠. 그럼 이제 L1은 여기서 3이라고 준 거고 L10을 15라고 준 거예요. 그럼 L1부터 L10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L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L1을 잘 보세요. L1은 여기가 만약에 x1이라고 칠게요. x1이면 여기 함수값에서 이 식에 대입한 함수값에서 이 y는 x제곱에다 대입한 함수값을 빼주면 이 L1이 나와. 즉 x1의 제곱 더하기 ax1 더하기 b에서 빼기 x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ax1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그럼 L2 같은 경우에는 x2제곱 더하기 ax2 더하기 b가 될 거고 마이너스 x2의 제곱 그러면 얘는 ax2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ln은 xn의 제곱 더하기 axn 더하기 b 그 다음에 빼기 xn의 제곱이 돼요. 그럼 따라서 axn 더하기 b가 돼. 그러면 지금 이
xn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일정한 수가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ln도 등차 수열이 돼. 지금 요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ln을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봤더니 ln이 axn 플러스 b예요. 그러면 xn이 등차 수열이니까 ln도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중요한 이 논리적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xn이 만약에 an 플러스 b야 등차 수열을 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ln은 a의 an 플러스 b 더하기 b가 되고 얘는 AAN 더하기 AB 플러스 B가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 따라서 L1부터 L10까지 더한 거는 2분의 10개의 첫째 항 3 더하기 맨 마지막 항 15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5 곱하기 18 하면 9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3이랑 15를 줬어. 3이랑 15를 줬고 총 10개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냥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알면 정말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어려운 이차함수와 여기서 어떤 이차함수 사이의 어떤 함수값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등차 수열일 때 이 지금 ln이 등차 수열인 걸 보이는 게 가장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럼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그림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도 직접 어떤 뭐 도형을 붙여가면서 잘라가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어떤 규칙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수열의 진정한 문제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6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A1 그림 밑에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해요. 그다음 A1의 둘레에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 정사각형을 A2 이렇게 썼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2의 2제곱분의 1 붙여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 만든대요. 반복할 때 정사각형 A10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걸 직접 다 만들어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만들지 않고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럼 규칙을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 A1의 한 변의 길이를 L1이라고 할게요. L1이 1이죠, 지금. 그럼 A2의 한 변의 길이. 얘를 L2라고 하고 얘는 1 더하기 지금 여기 보시면 1에다가 1의 절반을 두 번 더했죠. 그러면 1의 절반 2분의 1을 두 번 더한 거예요. 그건 두 번 이렇게 해서 두 번이 2분의 1을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A3의 한 변의 길이를 L3이라고 하면 얘는 원래 여기 이 네 개 지금 원래 길이에다가 2 곱하기 2분의 1 여기까지 했다가 그 다음 여기다가 더하기 뭘 했냐면 두 개인데 2분의 1의 제곱까지 이렇게 했었죠. 지금 칸이 좀 잘 안 보여서 좀 땡길게요. 이렇게 하면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그럼 여러분 규칙이 좀 보이나요? 규칙이 좀 보이나요? 그럼 L10은 뭐가 될까? L10은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또 계속 누적되는 거죠. 2분의 1의 제곱. 쭉 가서 맨 마지막에 2 곱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까지 할까요? 지금 3일 때. 3일 때 2, 2일 때 1까지 갔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가 9제곱까지 가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1 더하기
지금 여기 부분을 볼게요. 여기 부분이 지금 2로 묶었을 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해서 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등 비수열이 나오죠. 그럼 따라서 얘는 1 더하기 2에다가 1 빼기 2분의 1의 첫째 항 2분의 1, 1 빼기 2분의 1의 총 9개 9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럼 따라서 1 더하기 2 곱하기 지금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의 9제곱만 남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주면 이제 1 더하기 2니까 3, 그 다음 빼기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256분의 3, 256 곱하기 3이 뭐예요? 256 곱하기 3, 3, 6, 18, 1, 3, 5, 15, 3, 3, 2, 6, 9, 968. 그러면 얘는 968 빼기 1이 되죠. 그럼 얘는 967. 256분의 967이 나와요. 맞나요? 768이죠, 7. 그럼 여기가 768, 767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둘레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둘레. 둘레면 곱하기 4를 해줘야겠죠. 그럼 따라서 4L10은 4 곱하기 256분의 767이야. 그러면 얘는 64분의 767이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 계속되는 그런 조작들 있잖아요. 이렇게 뭘 도형을 바꾸거나 자르거나 붙이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조작들에서 규칙성을 찾는 연습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반복해서 여러분 문제들 풀어보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고 시험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단원 풀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